경기도 구리시 강줄기를 따라서 온 이곳에 오랜 시간 민물장어를 구워온 한 가게가 있습니다. 소리에 한 번 반하고 통통한 장어살에 두 번 반한다는 이 맛. 맛있게 구워낸 민물장어 한 입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고 신선한 쌈까지 곁들이면 감탄사까지 절로 나옵니다. 진짜 맛있어요. 장어 먹고 온 날은 아무래도 뭐 집안일도 더 많이 도와주고 힘쓰는 일을 다 도맡아서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구워서 나오는 데다 양파까지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비린내도 없고요. 타지도 않아서 너무 편하고 맛있어요.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입안을 즐겁게 해준 민물장어구이. 그 손맛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세요? 아니요. 사장님은 지금 장어 굽고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되세요? 네, 제가 지금 3대째 장어를 굽고 있는 이은규입니다. 3대 이은규 사장님, 그리고 2대 사장님이신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한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기운도 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물려줬어요, 우리 딸한테. 지금의 간판을 단 세월만 해도 무려 26년째. 이곳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민물장어입니다. 전라도 고창에서 오는 장어. 저희가 아무래도 장어 전문점이다 보니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장어를 써야 되니까 그쪽에서 오는 장어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끈기와 감사로 구워내는 민물장어. 그릴에 물을 넣어 장어살은 촉촉하게, 장어 껍질은 쫀득하게 구워내는 것이 이 집의 첫 번째 비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서 불이 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 증발하면서 스팀이 올라와서 장어를 위쪽에선 구워주고 아래쪽에선 스팀열로 조리를 돼서 장어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게. 그 당시 때 저희 신랑은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고 호텔 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하면서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너희가 해보면 안 될까? 얘기를 해서 어머니 아프시잖아요 일단.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 했던 게 제2의 시발점이 돼서 저희 신랑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인수하게 된 것 같아요. 호텔 조리사와 푸드 스타일리스트. 남부러운 것 없는 경력을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가업을 물려받은 3대 사장님들.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대, 2대, 3대. 그 세월만큼 3배로 구워낸 장어인데요. 뜨거운 불판에 행여 장어가 다칠까 맛있는 온도 유지해주는 양파까지 깔아주고요.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민물장어를 한입 크기로 예쁘게 잘라 몸에 좋은 마늘까지 올려주면 손님상에 내어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태 좋은 민물장어 구이에 갓 지은 밥 그리고 된장국까지 모이면 이게 바로 민물장어 구이 정식입니다. 맛있는 걸로 구워서 올려드렸어요. 입에 넣는 순간 순식간에 녹아버린다는 민물장어 구이. 이 맛에 사시사철 발길을 옮기게 된다죠. 장어집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구입해서 오는 건 여기에 왔을 때만 느끼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거죠. 대를 이어온 맛의 가치는 단골 손님이 제일 잘 알아보는 법입니다. 이게 우리 시간장이에요. 민물장어 구이 맛의 원천. 색깔이 이쁘죠? 색깔이. 바로 세월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씨간장인데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면서 그거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잔여물에서 또 내가 올해 담고 또 내년에 담고 내후년에 담아서 그 항아리를 비우지 않고 계속 채워 넣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장어를 굽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딸과 함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찬. 반찬을 왜 또 해? 좀 줘야지. 엄마 우리 장어집이야 장어집. 괜찮아. 한정식집 호박이 얼마나 아니라고. 맛있는데. 아니 그래. 맛있을 때 줘야지 하나라도. 별개를 다 했어요 제가. 장어집이지만
등산객들이 닭도리탕을 해달라면 닭도리탕을 해주고 백숙을 해달라면 백숙도 해주고. 근데 저희 애들은 딱 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장어집에만 장어에 대한 거. 내가 처음에는 야 니네들이 그거 해갖고서 얼마나 버티겠어 했는데 거기에만 열심히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구 끝에 나온 3대 사장님들의 야심작입니다. 바로 민물장어 덮밥인데요. 진득한 양념이 밴 민물장어 구이에 향긋한 깻잎이 환상의 궁합이라고요. 이제 한술 크게 떠주면 장어와 밥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는데요. 원기 회복에 좋은 민물장어에 이유 있는 편신. 시대에 맞게 개발한 민물장어 덮밥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겨 먹는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운동선수들도 이제 입맛이 까다롭다 보니까 뭐 다 잘 먹긴 하지만 그래도 몸에 좋은 거를 저희가 찾아서 이제 많이 다닌 편이거든요. 근데 가깝기도 하고 이런 맛집이 근처에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네. 고스란 밥에도 뿌리고 귀한 민물장어에도 여러 번 덧입히는 덮밥 소스. 장모님도 모른다는 3대 사장님의 비밀. 함께 파헤쳐 볼까요? 이른 새벽. 새벽을 깨우는 불빛을 따라가 보니 3대 사장님이 홀로 주방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장어집에 닭이 등장했네요. 덮밥 소스를 만들 때 닭도 같이 사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먼저 닭과 장어뼈를 잡내 제거와 재료 본연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구워주는데요. 이거를 부은 다음에 소스를 만들 때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신선한 채소를 구워서 깔아주고 풍미 더한 닭과 장어뼈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청주와 간장을 넣고 끓여주면 천연 재료로 깊은 맛을 낸다고요. 그런데 간장이 어디서 본 듯하죠? 저 장모님이 담그신 시간장입니다. 저희 간장 소스의 핵심 재료죠. 이렇게 진한 양념이 될 때까지 8시간 이상 졸이면 완성입니다. 덮밥 소스의 비밀은 세월 담은 씨간장과 3대 사장님의 정성이었네요. 완전 맛있어요. 민물장어의 부드러운 식감과 장어살에 배인 깊은 소스 맛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즐겨 찾는 보양식이 되었습니다. 하얀 부담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말에도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 것을 받아들이지만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또 배운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널리 전파하는 게 이제 전통을 이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하나하나 늘려가는 거죠. 혼자도 이걸 입겠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큰 상처맞죠. 저로서는 아마 그게 꿈이죠. 일대와 이대의 삶의 터전을 청춘을 바쳐 지켜내는 3대 사장님의 민물장어 구이였습니다. 오늘 대박의 주인공을 찾아서 물 좋기로 소문난 강원도 고성의 한 시골 마을. 시골인데요. 아주 대박 냈어요, 그 집이요. 거기 가면 깜깜한데요. 도깨비 불 같은 게 막 날라다닌대요. 파란 지붕에 큰 건물이 있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주민들의 힌트를 얻어 도착한 곳.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속이었는데요. 그때 반짝이는 불빛 포착.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불 끄세요. 네? 네, 불 켜면 안 돼요, 여기는. 대박집 찾아왔는데 혹시 모르세요? 예, 바쁘니까요. 저 뒤에 가서 물어보세요. 뭐가 그리도 바쁘신지 제작진은 잔밥 취급. 혹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 아니겠지요? 안녕하세요. 여기 대박집을 좀 찾아왔는데 모르세요? 잘 찾아오셨네요. 야, 막내야! 형도 같이 와. 아이고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오늘의 주인공 장어.
저희가 이 장어로 대박난 형제입니다. 장어 양식으로 억대 매출을 이뤄낸 삼형제를 소개합니다. 삼형제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양만장. 특히 외부 환경에 예민하고 야행성인 장어 특성상 이렇게 양만장 내부를 어둡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양만장 물을 마시는 사장님. 아,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이 물 그냥 마셔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지요? 요 물은 지하수 안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보충수로 쓰는 겁니다. 고성의 정정 물줄기를 따라 지하 450m에서 끌어올린 천연 안반수를 이용해 장어를 키우고 있다는데요. 1급수에서만 서식한다는 버들치도 살 정도로 맑고 깨끗한 물. 그때 갑자기 형제들을 다급히 불러보는 둘째 사장님. 다 됐어? 한쪽에는 정체불명의 기계들이 가득한데 5.12, 28.3, 28.3, 오케이. 10.6. 꼼꼼하게 체크하는 이 수치들은 도대체 뭔가요? 기호 산소 농도. 이거는 수조 pH하고 수조 수온.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해서 체크한다는 수질 검사. 귀찮을 법도 하지만 이 작업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수질 관리를 수시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항생제나 기타 이런 그 부수적인 걸로 이게 고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시간마다 수질 관리를 위해서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형제의 노력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장어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저 속으로 들어가시는 사장님. 청소기처럼 장어를 흡입하는 이 기계의 정체는? 공기, 물, 액체가 혼합이 돼가지고 그걸 밀어주는 거예요. 바로 특수 펌프의 일종인 에어리프트 기계인데요. 에어리프트를 타고 장어가 도착한 곳은 크기 선별 작업대. 이 기계를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어의 스트레스는 물론 장어의 상처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기별로 분류시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계속 큰 애들만 큽니다. 사이즈가 작은 고기가 사료를 급이를 못해. 못 먹으니까 같은 크기로 분류를 해야 골고루 고기가. 이렇게 분류 작업이 끝난 장어들은 다시 양만장 내 수조로 옮겨진 후 출하전까지 삼형제 관리 속에서 성장한다는데요. 그런데 한시도 쉬지 않는 사장님, 어딜 그렇게 가시나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바로 고성 장어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건데요. 장어를 좀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거를 좀 같이 좀 의논을 하고자 해서 이제 드린 거고요. 그 시설을 장어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 정말 대단해요. 어족자원이 고갈이 돼가고 온난화를 해서 고갈이 돼가는데 우리가 대체 사업으로 장어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아주 좋은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양만장에 도착하자마자 큰형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5시에 밥부터 되는데 지금 하루에 2번 무슨 일이 있어도 삼형제가 꼭 지킨다는 시간, 바로 사료 배식 시간인데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밥을 왕창 먹고 배 터져 죽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줘야지. 각종 영양제를 넣어 배합한 사료를 먹고 자란 장어들은 면역력이 높아 항생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거꾸로 해야 돼, 이거. 본인도 이런 영양제 잘 챙겨 드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네? 나는 굶어도 장어는 먹여야 되니까. 떡밥 형태로 만든 사료가 완성이 되고 정확히 무게까지 재면 배식 나갈 준비 완료. 그때 숫자를 외치며 사료를 내보내는 형제들. 이게 양이 틀리기 때문에 수조 번호를 불러주면 순서대로 여기다 놔서 갖고 가서 그 호지 안에 있는 밥을 주는 거죠. 크기 선별 과정에서 각 수조당 장어의 무게를 잰 뒤 그에 맞춘 정확한 양의 사료를 배식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떡밥 형태의 사료를 주게 되면 수조의 물이 오염되지 않을 뿐더러 장어의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순식간에 사라진 사료들 정말 맛있었나 봐요. 양식하는 입장에서 많이 주고 빨리 키우면 좋아요. 빨리 키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고기가 안정화되게끔 잘 자라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공들여 키운 만큼 장어의 품질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다는데요. 사료를 바꾼 후 장어의 미세한 변화를 잡아내기 위한 맛보기 시간도 빼놓지 않습니다. 향은 물론이요, 식감과 육질까지 단 하나도 놓치질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넣으면 사료 바꾸니까 맛이 이렇게 다른데? 사료만 가지고도 장어가 뭐 육질이 달라질 수 있죠. 틀려지지. 사료 아니고. 자, 먹어봐. 틀리지? 무지하게 쫀득하지 않냐? 늦은 밤까지도 장어를 향한 열띤 도로는 계속되고 장어를 향한 삼형제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집단 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25만 마리 이상을 죽였어요. 사업 초창기 미숙한 양식법으로 인해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삼형제. 실패를 발판 삼아 더욱더 연구에 매진했다는데요. 그 결과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삼형제. 다음 날 다시 찾은 양만장에선 출하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일정 무게가 넘는 장어만이 출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어의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해 산소를 함께 넣고 포장하는데요. 드디어 출하 준비 완료. 납품하는 거야 이제. 가게에다 이제. 양만장에서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 시내에 위치한 한 식당인데요. 여기가 제가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아픈 식당이야? 네. 양만장에서 식당까지 직접 키운 장어를 자급자족하고 있어 일석이조. 단가가 절약되는 만큼 수입도 늘어나겠지요. 노릇노릇 익어가는 장어, 과연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담백하고 단백질이 많고 칼로리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몸매가 유지하기 위해서 뱃살 없고 힘을 불끈 솟게하는 장어의 놀라운 위력. 민물장어를 잡아서 먹어보고 이게 더 쫄깃쫄깃해. 살이 두꺼우면서 쫄깃쫄깃해. 아, 저희 양양 살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장어를 공급하고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형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장어 10% 할인 혜택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혼자서 해야죠. 근데 더불어 할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바로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가 아닌 셋이라서 더욱 힘이 된다는 삼형제. 이번 주 대박에 숨겨진 비밀은 함께 같은 꿈을 일궈낸 형제가 아닐까요? 월출산을 품은 땅, 영암입니다. 영험한 바위라는 뜻의 이름은 기암 괴석으로 가득한 월출산에서 얻은 것이라지요. 들판 한가운데 우뚝 서 있어 영암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월출산은 영암 사람들에겐 삶의 탯줄 같은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동훈 씨? 네. 수고하시는데 이거 일에 방해한데?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녀석들을 키우는데 월출산이 숨은 공신이랍니다. 꿈틀꿈틀 남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녀석들. 바로 민물장어라 불리는 뱀장어인데요. 월출산과 장어, 조금 의외의 조합이죠. 아따, 그놈 아주 기운이 세네. 이게 어떻게 이 장소에 있습니까? 나 지금 여기 월출산에서 내려오는데. 월출산 영암장어는 월출산이 전체가 맥반석, 한장석으로 되어가지고 그 물이 스며든 물을 100m 밑에 안반수로 품어서 그 깨끗한 물로 이렇게 양식하는 좀 전국에서도 특색이 있는 그런 장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장어를 키우는 양어장입니다. 어휴, 역시 뭐가 굉장하네요. 민물장어는 깊은 바다에서 부화해 대부분 강에서 사는데요. 치어인 실뱀장어를 양어장에서 깨끗한 물과 먹이로 아주 건강하게 키웁니다.
빛을 받으니까 막 뛰네요. 빛을 가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공만이에요, 이게. 이 뱀장어는 어렸을 때는 네. 그 빛을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빛을 싫어합니다. 장어는 빛과 온도, 수질과 산소 공급 등 신경 써야 할 게 많아 키우기가 까다롭답니다. 장어 나온다는 얘기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모님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함이 김공주 씨라고. 고향으로 돌아와 양어장을 시작한 지 이제 7년째라는 현동훈 씨. 아내 공주 씨는 아직 장어 손질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아내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김공이요. 네? 김공. 김공? 네. 왜 김공이에요? 제가 김공주잖아요. 네, 그래서 공주 씨 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너무 그런가 봐요. 그래서 김공주 이렇게도 안 부르고 김공. 근데 온 가족이 그렇게 불러요 이제. 장어는 등 쪽에 칼을 넣어 내장과 뼈를 발라낸 다음 얼음물에 담가 진액을 제거해 주는 게 좋답니다. 장어 손질부터 불에 굽는 것까지 공주님 모시고 사는 남편의 몫이지요. 불에 구워가지고 소금만 살살 뿌려가지고 드시면은 제일 맛있어요. 맛있다. 소금 살살 뿌려 구우면 맛도 맛이지만 단백질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 덩어리랍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양기를 일으켜 기력을 보충해주고 100가지 병을 치료하는데 약 대신 먹기도 했다는군요. 장어는 굽는 솜씨가 맛을 좌우한다는데 어디 맛 좀 볼까요? 잘 익었습니까? 네,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는 거 먹으면 운해로 온 사람들 생각나고 집안 식구 생각나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그죠? 야들야들 고소한 장어구이 한 점에 그리운 이름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오래된 기억이 새삼 소환되기도 하지요. 예전엔 장어를 말려서 보관해 두었다가 먹곤 했다는데요. 장어들이 강과 바다를 막힘없이 오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영산강을 갖다 막기 전에 장어가 비 온 다음 날, 장마 끝난 다음 날은 엄청 많이 나왔대요. 제 친구들은 치어를 갖다가 잡아서 팔았대요. 그 용돈벌이로 몇십 원씩 그 옛날에. 장어가 흔했던 시절에도 굽거나 탕을 끓이는 게 전부였죠. 요즘은 제법 솜씨를 부려보곤 한다는데요. 깨놓죠 엄마. 이제 깨놓죠. 고추장으로 양념장을 만들기 시작하면 아이들 눈빛부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 딸만 셋이에요. 네, 이쁘고 야무진 딸들 든든하겠습니다. 다들 비행기 3번을 탔다는지 한 번만 타도 진짜 어렵겠네요. 비행기 마음껏 태워줄 세 딸들을 위해 오늘은 별미 반찬을 만듭니다. 말린 장어를 불에 구운 다음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버무리듯 볶아주면 끝. 매우 구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려놨다가 애들 올 때쯤에 이렇게 볶아서 반찬으로 애들이 해주고. 까다로운 세 딸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은 장어 별미랍니다. 양파를 곱게 갈아놓고 마늘, 파, 설탕을 넣어 달짝지근하게 간장 양념을 만듭니다. 이번엔 남편 현동훈 씨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다죠. 장모님께서 장어는 먹이기는 먹여야 되겠고 민물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사이놈이 입도 까탈스럽고
내 생각에는 게 이걸 진짜 조림을 갖다 엄청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찜을. 장모님의 비법은 대파였습니다. 대파를 듬뿍 깔고 위에 장어를 올린 다음 간장 양념을 얹어 찌면 까탈스러운 입이 저절로 무장해제가 된답니다. 처음에 정말 장어 양식이란 걸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그 장어 새끼를 넣고 하루 이틀 지났다가 새끼가 몽땅 죽어가지고 동동 뜬 거예요. 제가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었잖아요. 아니 이제 어떻게 살아. 근데 그 시련을 딛고 아주 정말 너무 맛있는 장어를 키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그나마 요즘에는 이한이죠. 진짜 울었어요. 앉아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 딸과 사유의 그 눈물 나는 시작을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맛있는 음식 하나로 응원해 주셨던 거겠죠. 네, 이건 장어뼈죠. 손질하고 남은 뼈들을 모아서 생강을 넣고 끓여 육수를 만듭니다. 장어 덮밥은 장어 뼈 우린 그 국물에다가 맑은 장국을 끓여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덮밥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어뼈 육수로 덮밥을 만든답니다.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장어뼈를 푹 고아 만든 육수에 마늘, 양파, 파를 넣고 간장을 넣어 장국을 만듭니다. 이렇게 장어 키우며 살게 될 줄 몰랐다는 공주 씨는 요즘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진답니다. 친정 아버지가 워낙 장어 좋아하셨어요. 살아생전에. 그래서 우리 뭐 애시가 요즘 말로 애시가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어린 나이 애들 다 데리고 장어를 잘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먹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내가 정말 이 장어를 할 줄 알았으면 지금 날에 요즘 날에 장어를 엄청 드셨을 텐데 생각 많이 나죠. 아버지. 장어는 자꾸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음식인가 봅니다. 흑설탕으로 색감, 단맛을 더해 장국을 만들고 여기에 구운 장어를 넣은 다음 속까지 배이도록 장국을 여러 번 끼얹어주며 바짝 졸입니다. 장어 맛을 즐길 줄 아셨던 아버지의 입에도 잘 맞았을 것 같네요. 밥 위에 장어를 올리고 장국 양념에 비비면 한 끼로 손색이 없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참새뼈도 아니고. 진짜 맛있어. 단짠. 단짠. 그리운 사람, 고마운 사람, 문득 생각나게 하는 맛있는 여름 보양식입니다.